학생들의 평가보다 주진우의 눈빛이 더 무섭답니다. 네티즌들의 댓글보다 주진우의 한마디가 더 눈치 보인대요. 종교를 전공했는데 아닌 밤중에 현대사에서 괜히 눈치 보다가 원래 눈이 둥글둥글했는데 눈이 점점 옆으로 이렇게 찢어지고 있다는 이종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 상지대학교 이종우 교수입니다. 아니 학생은 행복한데 왜 교수님이 우리 박사님 왜 이렇게 와서 눈치를 보세요? 그 석가탄신일 방송의 댓글을 잠깐 보니까 네. 눈 밑으로 다크서클 내려왔다고. 네. 네. 그렇지 예. 않습니다. 맑고요.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도 젊어 보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어려 보이세요. 구마적인 줄 알았다는데 모자 쓰고 나오니까.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팟캐스트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혈압 상승 중인 분이신데요. 주디 듣다 보니 예전에 저 여자 축구 팟캐하던 때가 생각나요. 전주에서 서울까지 매주 녹음하러 다니면서 이 짓을 왜 하나 싶기도 했지만 점점 나아지는 저 자신을 보며 뿌듯했어요. 그런데 주디의 나아지지 않음은 정말 그 자체로 매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노동절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계속 사연 있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오늘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박사님, 예, 지난번에 불교와 이승만 대통령. 네, 오늘은 뭡니까? 예,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산업재해라고 일컬어지는 원진 레이온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130주년 노동조를 맞이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93년도 4년도에 원진 레이온 노동자들 만나고 연대하고 계속 같이 활동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1993년이면은 저는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네. 원진 레이온에서 가스가 새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죽고 뭐 불구가 됐다는 얘기를 뉴스로 잠깐 듣고, 그렇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전 또 본고사란 것을 시험을 봤기 때문에 환경 문제로만 이것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떠한 안전도 보장받지 않은 채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왔던 것으로 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노동에 대한 가치, 노동자들의 권리, 단결권, 임금 교섭권, 그런 기본적인 권리 같은 것들이 그때도 굉장히 미약했을 때잖아요. 그러면 노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뭐 빨갱이다. 그리고 노조 나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조금 나쁘게 취급하고 나쁘게 쳐다보는 그런 선입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 그래서 5월 1일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자의 날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메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노동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조금 공부하는 시간 갖자고 하셨으니까 살짝만 얘기하면은 근로와 노동의 차이가 뭘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우리나라의 많은 한자어들이 일본에서 들어온 말들이 많거든요. 민주, 인권, 종교, 이런 말들은 일본에서 쓰는 말들을 갖다가 붙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근로라고 말을 할 때는 근자가 삼가할 근자잖아요. 예.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노동의 동자는 움직일 동자잖아요. 네. 움직이는 건 내가 스스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이라는 말은 굉장히 자발적이고 자기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인데, 근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와, 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누군가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것, 그리고 나의 행복도 보장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마땅히 노동절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고, 네. 지금 근로기준법이란 말도 노동기준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노동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사님도 노동자고요. 저도 노동자입니다. 네. 예, 모두가 노동자예요. 심지어는 지금 이재용 회장도 저는 노동자라고 생각해요. 부회장도요. 예, 이재용 부회장도 노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노동이라는 이 숭고한 것에 자꾸 이데올로기를 갖다 붙여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사연에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해고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저도 2016년에 면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가 복직을 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그때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진짜 절감했던 게 해고는 살인이구나. 네. 그래서 저도 복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좀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지고 약간 선입견 안 갖고 좀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본론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진 레이온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기계 짐작 아니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인간처럼 취급받았는지 그 얘기는 노래 듣고 와서 가겠습니다. 천지인입니다. 청계천 팔가. 가슴이 떨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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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립니다. 네. 예, 청계천 팔가도 참 작은 규모의 봉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네. 그리고 다닥다닥 그 많이 돌아가던 미싱들. 예,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위대한 전태일 열사가 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항의하면서 몸을 분신했던 그런 현장이기도 하고요. 이 시대 예수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본론으로 가실까요? 예. 원진 레이온이라는 회사에서 레이온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게 합성 섬유를 만들던 공장이었는데 네. 이곳에서 사고가 일어난 게 바로 원진 레이온 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여담을 한마디 하면은 이 원진 레이온이 처음 세워진 게 화신백화점 창업주였죠. 박흥식. 네. 이 사람이 1964년에 설비를 들여와가지고 공장을 세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들여왔습니다. 예. 그리고 박흥식은 다들 아시겠지만, 반민특위. 네. 1호 체포자. 친일파의 전형이었습니다. 돈줄을 끊기 위해서 박흥식부터 체포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 원진 레이온이라는 회사가 설립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히 기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노후된 기계를 돌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불순물인 이황화탄소라는 가스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이황화탄소를 가지고 그 기계를 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에 중독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예. 이들이 직업병으로 인해서 사망자 8명에 장애 판정이 637명이 나왔습니다. 기계가 돌아갈수록 사람이 죽어가 나갑니다. 사람이 아픕니다. 사람이 미쳐갑니다. 예. 이분들이 어떤 장애를 얻었냐면은 언어 장애, 반신 혹은 전신마비, 정신 이상 이런 증세가 있었는데 이 박재동 화백이라고 그 한겨레에서 만평 그렸던 분이 이 원진 레이온 사태가 터진 직후에 만평을 하나 그렸는데 네. 그 역사적인 만평. 그 만평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저는 항상 회사와 노동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일을 잊고 과묵해졌으며 초현실적인 세계를 넘나들게 되었으며 멀리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직업병 판정이 더 일찍 났더라면 어찌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 그럼 안녕. 이거 반어법으로 쓴 건데요. 복잡한 세상지를 잊고 기억상실증 걸린다는 거죠. 과묵해졌으면 언어 장애가 생긴다는 거였고 초현실 세계를 넘나들게 되었으면 조현병 걸린다는 거였고요. 멀리 다닐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반어적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노동부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은 노동부가 잘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노동부가 감시해야죠. 이런 거는. 이 노동부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원진 레이온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황화탄소라는 가스에 중독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맹독성 화학 물질이고요. 정말 인체에는 진짜 심각한 해를 끼치는 맞습니다. 그런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이게 유해한 거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겠죠. 환기 설비를 돌리긴 했는데 이거를 환기 설비를 거꾸로 설치하는 바람에 가스가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역으로 안으로 들어오게끔 설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굉장히 경무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설비 자체가 굉장히 노후한 관계로 그 겉에서 기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기계 속에 머리를 집어넣어서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재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기계에서 이황화탄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넣고서 그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면은 더 직접적으로 가스를 맞게 됩니다. 예.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스를 맞게 되면 이황화탄소 중독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 공장에서는요,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황산 이렇게 인체에 아주 해로운 화학물질을 써서 이 유기농이 아니고 화학물질을 아니죠. 써서 이렇게 그 섬유를 만들고 있었어요. 화학 섬유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산업재해가 일어났으면은 피해 보상을 회사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황화탄소로 호흡기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나왔고요. 전신 이상자 나왔고요. 뇌경색, 신경염, 협심증, 신부정증 뭐 많은 증상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불굴한 건 또 특히나 평생 동안 안고 가야 되는 병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적절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2013년에 있었던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취재 과정에서 원진 레이온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분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지 알아봤더니 이 피해자분이 자신의 병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며칠 후에 회사에게 600만 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2013년에요? 예. 93년에 이 회사가 폐업됐어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계속해서 산재 사고, 죽는 사람들, 아픈 사람이 나왔는데 2013년까지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몇백만 원 가지고, 예. 푼돈 가지고. 그러니까 2013년에 600만 원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 같으면 600만 원이 큰 돈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푼돈 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네. 그분들은 아니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이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작은 돈이라도 푼돈이라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예, 당장에 이분들은 장애를 앓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집에 다른 분이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렇다면 가족들의 생계를 한 분이 책임지고 한 분은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분은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은 누가 돌보나요? 이렇게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는데 원진 레이온이라는 회사는 계속해서 입이나 막고 그렇게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 밖에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일단 실제 사망자와 재해자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망자 8명에 장애 판정 637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고 덮인 사람들도 훨씬 많았을 훨씬 가능성이 있다는 많았겠죠. 거죠. 내가 왜 죽었는지, 왜 예. 옆 사람이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초반에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사망했을 때 내가 왜 아프지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산업재해, 환경 피해 뭐 이런 걸 생각이나 했었어요. 그리고 예. 또 이거에 대해서 노동의 조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경찰들 공권력 동원에다가 탄압했지 않습니까? 예, 공권력을 동원해서 탄압을 했죠. 노동부에서는 이걸 산재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잇따라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김봉환이라는 분은 직업병을 인정받지 못해서 1991년에 별세했고요. 권경용이라는 분은 연탄불을 피워놓은 채 연탄가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하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1992년에 고정자라는 분은 정밀검진을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목욕탕 수도꼭지에 스카프로 목을 맨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피해자로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1966년에서 1993년까지 이 공장은 돌아갔고요.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8명, 장애 판정은 637명입니다. 637명. 예. 그리고 그 숫자는 실제는 훨씬 많았을 거라는 거죠. 네. 노래 듣고 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광석입니다. 그날들. 노동절입니다. 이렇게 무거우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노동의- 순수 음악 방송인데. 네, 노동의 가치는 숭고하고 그리고 그래도 노동자의 인권이 조금씩 더 좋아졌고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노동의 가치가. 그런데 원진 레이온의 아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해야죠, 이 얘기. 예. 일단 요 얘기를 할게요. 당시 섬유나 의료업계 종사했던 타사 사람들에게도 원진 레이온이 되게 평판이 나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이 증언들이 나왔는데 네. 어떤 사람이 원진 레이온의 영업사원으로 갔을 때 노동자들의 이제 코 근처가 녹아내려서 콧구멍 사이에 구멍이 뚫리는 바람에 마치 만화에 나오는 식인종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런 증언도 있고요. 원진 레이온의 굉장히 힘든 노동 환경들 때문에 원진 레이온과 거래라는 것을 매우 좀 꺼려하고 그 섬유업계에서 굉장히 평판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주진우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약간의 보상금으로 입을 막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회사가 지금의 남양주 구리 인근에 있었던 회사잖아요. 네, 지금은 다 아파트가 들어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곳에 공장이 하나 들어서면 그 공장에 기대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 지자체에서 그런 회사를 하나 유치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회사가 은폐하는 게 굉장히 쉬웠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노동당국,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미비했고 오히려 이것을 은폐하는지를 저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회사에서 1981년에 첫 번째로 이화나탄소 중독 환자가 나왔는데 1986년에 노동부가 25,000시간 무죄의 달성으로 원진 레이온을 표창을 합니다. 여기 표창장 많이 탔어요. 예, 상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전 이상한 게 이게 약간 정경유착이라든지 원진 레이온 측의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럼요. 크죠. 가능성 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진 레이온이 수출 유망한 기업이다라는 식으로 포장해주고 산업재해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기업이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원진 레이온 측에서는 뭔가 뒤에서 뇌물이라든지 그런 걸 주고 그 사이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한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입막음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이러했던 사태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 몇 명이 1987년에 정부에 진정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원진 레이온이라는 이름이 처음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세상 밖에 원진 레이온 했죠. 예. 네, 산업재해 전형으로요. 예, 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는데 원진 레이온의 그 과정에서 원진 레이온이 위법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는데 산업재해를 당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이라든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했습니다. 네. 피해 노동자들이 12개월간의 요양치료를 받고 산재 등급에 따라 장애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황화탄소 중독이라는 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일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장애인이 됐어요. 네. 장애인이 됐으니까 장애는 뭐 처리를 거기까지는 해줬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어디서 이 병이 왔는지 그런 건 따지지도 않았네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워낙에 오랫동안 장애를 앓고 고통을 앓다 보니까 재요양 신청, 즉 기존에 있던 요양 신청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잠깐 퇴원했다가 도저히 못 버티니까 나 다시 요양 치료 받고 싶어요라고 얘기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이거 끝난 일이야. 우리 이렇게 보상해 줬잖아. 그럼 됐지 뭐 하고서 재요양 신청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때만 해도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이렇게 일하다 아픈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참 더 안타까운 게 사용자 측이라고 하잖아요. 사용자 측에서는 이 회사를 문 닫아버리면은 많은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면책될 수 있는 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1993년 원진 레이온이 1993년에 폐쇄가 되는 동시에 폐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노동자들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 피해당한 산업재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구제해달라고 할 데가 없어진 겁니다.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때는 나라에다가 도와달라고 그러지도 못했어요. 어디에 당연히 당해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노동자들은. 네. 그랬습니다. 또 더 가슴 아픈 거는요. 93년에 폐업되면서 원진 레이온의 이 설비들
각종 유독성 화학물질을 써야 되는 이 설비들이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해 산업을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국으로. 그래서 또 거기에서 또 많은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예, 나오게 맞습니다. 되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삼성 반도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 반도체요? 예, 그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첨단 산업 같지만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화학물질 들어가죠. 쓰죠. 예. 그래서 네. 반도체를 예. 만드는 그 과정은 그래서 선진국에서 안 만들려고 했죠. 맞습니다. 선진국에서 반도체를 안 만들려고 해서 우리나라가 한참 개발도상국일 때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 판정을 입었는데 삼성 반도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보상을 하지 않고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고만 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일정 부분의 합의에 이르게 됐던 일들도 있었죠. 네. 이 원진 레이온이라는 산업이 1980년대 90년대 삼성 반도체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얘기인데 정도는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네. 비교하는데 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또 박사님의 의견이 그리고 의견에 수긍을 하도록 하는 그런 또 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게 이 공해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해 산업을 갈수록 개발도상국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떠미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힘없는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네. 기왕이면은 이제 뭐 요새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참 앞서간다고 얘기들 많이 하지만 이렇게 노동권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도 하루빨리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노동자의 날 이종우 박사님과 함께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정말 목숨을 잃고 장애를 얻으면서까지 이렇게 일했던 노동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원진 레이온이 있던 곳은 아파트로 바뀌고 그리고 원진 레이온이라는 회사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그나마 원진재단이란 재단이 만들어져서 병원이 만들어지고 원진 녹색병원이 생기는 모습도 보이니까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고 원진 레이온의 피해자들 때문에 노동자들의 희생 때문에 다른 공해 산업들이 많이 나아졌고요. 우리나라의 기준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산업재해란 말도 거기서 나왔고요. 네. 환경, 피해 뭐 그런 것도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나라가 좀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모범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들으면서 우리 이종우 박사님 노동절 특집 이종우 박사님의 현대사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꽃다지입니다. 노래의 꿈.